미국 CPI 발표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 양자 관련된 기업들은 이 금리 인하에 분명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주 성장주 라인에 있는 양자 컴퓨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금 유치 그리고 이 기업이 성장하는 데 예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젠슨왕의 발언 이후에 "양자 컴퓨터는 멀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 CEO들의 하나둘씩 반박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더군다나 엔비디아 본인이 스스로 GTC에서 양자 관련된 퀀텀 데이를 만들면서 "양자에 대한 미래를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젠슨왕의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결국은 앞뒤가 안 맞는 발언을 하기 좀 시작을 했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양자 활용화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라고까지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중간 점검이 한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사는 게 맞을까? 그리고 산다면 어느 기업을 사는 게 맞을까? 자, 과연 지금의 상승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렇게 지금 가장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양자 컴퓨터의 흐름, 그리고 과연 전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그리고 산다면 어디서 사야 되는가, 어느 기업을 사야 되는가 간략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짧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하셔서 모두 다 도움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금리 인하가 왜 중요하고, 그리고 이번 CPI 발표가 왜 이렇게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는지를 좀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CPI 발표가 5개월 만에 둔화치가 나왔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죠. 소비자가 느꼈을 때 물가가 비싸다, 싸다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근원 CPI는 코어 CPI입니다. 일반적인 CPI는 우리가 먹는 거, 그리고 입는 거, 그리고 약값 같은 거, 우리가 아플 때 병원 가야 되잖아요. 이런 걸 전부 다 포함한 게 바로 CPI인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코어 CPI, 이게 5개월 만에 둔화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건 왜 의미가 있냐면 코어 CPI다라고 함은 우리가 의식주를 제외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서비스 관련된, 의식주를 제외한 실제 물가 지수를 반영한 게 바로 코어 CPI입니다. 물론 의식주, 여기서 나오는 인플레이션도 엄청나게 심각한 거고, 여기서 물가가 오르는 것도 심각한 건데, 코어 CPI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결국은 물가가 상승하고 내리는 거는 그 소비자들의 그 마음, 그리고 판매자들의 그 마음을 통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얼마에 팔고, 그리고 그 파는 걸 사면 판매 가격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다라고 느껴져야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의식주는 비싸다고 느껴져도 삽니다.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상품들에 대한 지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연다라는 뜻이 됩니다. 지갑을 연다라는 뜻은 결국은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결국은 소비자들이 지갑에서 문을 열어야 기업들이 물건을 팔고 수익이 나오고, 이제는 단순하게 의식주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전기차도 사야 되죠. AI도 사야 되죠. 결국 그거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가가 싸야 사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지갑에서 문을 열어야 사죠.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AI 산업이라든지 특히나 오늘 다루고 있는 양자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금리 결국은 내릴 수 있겠다. 왜냐? 인플레이션이 안 오네. 그러면 금리 예상한 대로 내려도 되겠네. 자,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급락을 합니다. 발표 이후에 엄청난 급락세를 보였고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환율이 순식간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빠지게 되는, 은행에서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죠. 그 돈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으로 10만 달러를 재돌파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CPI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자, 낮은 금리, 이제 저금리 시대에 시동을 걸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은행에 고금리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맡겨 놨었던 거잖아요. 근데 금리를 낮추게 되면 미국 은행에서 돈이 풀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풀린 돈이 어디로 가느냐? 뭐 기업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시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은 시중에 돈이 풀린다라는 건데, 자,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양자 컴퓨터 같은 핫한 기업 쪽으로 풀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을 할 때 1순위 순위 뭡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기업. 자, 대표적으로 기술주 성장주 라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수혜를 받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동결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인하할 확률이 더 높겠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왔는데 금리가 동결로 가면서 실제로 환율이 떨어졌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하할 수도 있겠다.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기업의 주식을 살 메리트가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게 미국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릴 예상이었는데 상회치를 친 거죠. 자 금리를 올렸다. 실제로 올린 건 아니지만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올라갔죠. 자 근데 반대로 달러는 내리죠. 자 그럼 달러의 가치는 내려갑니다. 그러면 은행에 있는 이 달러의 가치는 점점 썩어갑니다. 이게 시중으로 풀린다는 거고 이게 시중에 풀리게 되면 기술주 성장주 라인에 힘을 받을 수 있는 탄력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반대로 우리나라 환율도 더 떨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미국장에 투자하는 그 메리트가 하나씩 더 늘어날 거예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다만 기존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분명히 환차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장 투자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왔을 때 앞으로의 일정들 그리고 이런 환율들을 고려했을 때 적합한 그 시점이다 판단을 했을 때 결정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적합한 시점이 좀 오지 않았나 사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25년 양자 컴퓨팅 준비 중이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전에 한번 나왔었던 기사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국방부와 이 양자 컴퓨터 개발 2025년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미국 국방부 팔랜티어 테크놀로지 쪽에서 파트너십을 맺은 미국 국방부 쪽에 양자 컴퓨팅을 준비를 한다는 건 결국 미국 국방부도 양자 컴퓨터로 데이터를 관리를 하겠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쨌든 간에 지금은 당장 좀 주춤하고 있긴 합니다만 전 세계에 가장 많이 깔려져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전 세계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데는 역시나 최적화가 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의 양자 컴퓨터 세계 메이저 그리고 스탠다드한 시스템의 양자 컴퓨터가 활용이 된다는 점. 자 이 부분이 양자 컴퓨터는 일상생활의 활용이 얼마 남지 않았다에 대한 좀 하나의 반증이 좀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쪽에서도 또 재밌는 이야기 또 한 가지가 깜짝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좀 나오긴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등장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디지털 트윈으로 이 AI 헬스케어를 좀 개발 중에 있다라는 얘긴데 이 바이오니모라고 하는 이 바이오 헬스케어 개발하는 신약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AI를 통해서 신약을 만들어 낸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신약으로 바이오를 만든다? 이거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이미 양자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심지어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미 이 IBM과 함께 그리고 이 리게티 컴퓨팅과 함께 이 신약 개발에 관련된 이 계약 서비스를 맺어 놓은 상태고요. 자 그 엔비디아는 바이오니모 쪽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다른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요런 기업들은 양자로 신약을 개발한다라고 하는데 자 그럼 양자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그냥 일반 AI를 가지고 엔비디아가 과연 이 기업들의 승부수를 낼 수 있겠냐 이거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이 AI 스타트업을 좀 운영을 하고 계시는 스타트업은 아니고 신생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 이 CEO 분께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 요거 하나 좀 발췌를 해 왔습니다. 자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 컴퓨팅 신약 개발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 업계뿐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바이오니모를 개발하는 등 AI 신약 개발 분야에 이미 투자를 엔비디아는 진행을 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양자 역학 도입을 염두를 해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이 업계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엔비디아는 이미 양자 컴퓨터를 활용화할 적용시킬 염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터 15년 30년 뒤다라고 했지만 결국 시기적으로는 미리 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앞뒤가 안 맞는 발언이었다는 게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나온 거죠. 실제로 이번 CES 2025에서도 퍼스널 AI 슈퍼컴퓨터 콜드 디지츠 디지츠라고 불리는 개인용 AI 슈퍼컴퓨터를 $3,000에 출시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다.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아이온큐와 함께 개발하고 있는 이 쿠다큐 프로젝트에서 만들어낸 첫 번째 이 컴퓨터가 바로 슈퍼컴퓨터입니다. 그럼 이건 양자를 활용을 했다라고 봐야 되나요? 양자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나요? 양자를 활용을 한 거죠. 양자 회사와 함께. 물론 실제로 양자 기술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양자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양자 회사인 아이온큐와 함께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 그게 바로 양자 컴퓨터 아니겠습니까? 그 양자 컴퓨터가 이제 쿠다큐 플랫폼 탑재 양자 컴퓨터 센터 출시를 했다. 요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쿠다큐 개인용 슈퍼컴퓨터를 출시를 한다라는 거 이꼴 양자 컴퓨터를 본인들이 출시를 한다라고 해 놓고 15년 30년을 봐라?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이거는 뭐 음주는 했는데 술은 안 먹었다. 사실 이거랑 같은 논리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후에 어찌 됐든 간에 엔비디아가 GTC에서 아이온큐와 함께 그리고 엔비디아가 현재 하고 있는 양자 사업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쿠다큐 그리고 앞서 봤었던 바이오니모 쪽에 양자역학을 접합하는 요런 기술의 확률이 높겠거든요. 자 이런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미리 보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바로 이번에 있었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쪽에 이 아이온큐 인사가 나와서 본인들의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서 퀀텀을 어떻게 양자를 어떻게 아이온큐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소개를 했었던 좀 시간이 있었는데요.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 왔습니다. 자 CRO 최고 매출 책임자 리마 알라메딘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좀 나왔고요. 자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팅을 활용하여 헬스케어 화학, 신약 발견,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새로운 과제에 대한 해결을 하는 방법을 공유함. 보다 바로 이제 바이오니모 쪽에서 좀 함께 좀 계획을 하고 있지 않겠냐 싶겠고요. 자 그럼 자세하게 뭘 하는데 자 분자 시뮬레이션 정확도 향상 자 분자의 양자역 확정 특성 굉장히 어려운데 뭐 쭉쭉쭉 가서 시뮬레이션 하는데 시간을 단축시키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가겠다. 양자의 특징이죠. 자 복잡한 분자 구조 상호작용 예측 자 신약 개발 과정에서는 특정 단백질과 화합물 간의 결합 에너지 전자 구조 등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양자 컴퓨터는 전자 상태를 직접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 자 근데 이걸 지금 엔비디아 쪽의 바이오니모는요. 디지털 트윈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디지털 트윈은 뭐냐면 가상 세계에서 실험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걸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거. 이게 바로 디지털 트윈이거든요. 근데 가상 세계에서도 계산하기가 어려운 문제들 있죠. 그럼 이건 어디서 계산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디지털 트윈에서도 바이오니모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걸 이 아이온큐의 양자역학이 해결을 할 수가 있겠다. 한마디로 보완점이 좀 공개가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니모 디지털 트윈이 공개를 했다면 이번 GTC에서는 디지털 트윈 바이오니모 AI가 하지 못하는 그 넥스트 레벨이 양자역학 그리고 그 양자역학을 엔비디아가 이미 하고 있다. 누구와? 아이온큐와. 어느 프로그램에서? 쿠다큐에서. 어디에 적용한다? 바이오니모에서. 자 요런 식으로 좀 추측이긴 합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양자역학이 가장 먼저 상용화될 분야는 역시나 바이오 산업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그 바이오 산업에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지금 젠슨 황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출신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양자 기술을 접목한 하나의 바이오 프로젝트는 좀 일찍 나와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양자 센터를 이용한 컴퓨터는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앞서 공개됐었던 디지츠라는 거고 이번 엔비디아 GTC에서 공개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거나 관심 있는 기업들이 여기 참여한다라고 한다면 한 번씩 꼭 눈여겨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3월 달이니까요. 뭐 고때쯤에 제가 또 내용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양자 문제없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고 금리 인하 시대로 들어가면 당연히 수급세가 들어온다에 대한 전제였고요. 자 그럼 이제 근본적인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텐데 양자를 그럼 지금 사도 되냐 이겁니다. 자 그럼 지금 사도 되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양자 쪽에 돈이 들어오는가 수급세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럼 금리 인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사실 저는 임박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보시면 반도체, AI 칩, 엔비디아의 강세가 굉장히 강하게 보여줬었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TSMC 관련된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우리나라 시장만 보더라도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많이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동일하게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요쪽에 수급세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상승한 만큼
하락을 했을 때 이 갭을 메꿔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 지금 수급세가 결국은 데이터 센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결국은 기술력이 AI 칩으로 개발이 되면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게 되면 이 전력, 전기가 문제가 됩니다. 자, 이미 SMR 쪽에는 시동이 걸렸고 자, 양자 쪽에도 시동이 걸렸거든요. 다만 데이터 센터가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가장 주도하고 있는 주도 섹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지금 데이터 센터가 1 순위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제가 공부방에 또 올려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시고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사이클이 지나가면 AI의 사이클, AI 칩의 사이클이 지나가서 데이터 센터로 넘어왔듯 데이터 센터의 사이클이 지나가면 전력 문제 쪽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그 들어오는 시기가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적절한 게 어쨌든 3월 달 엔비디아 GTC가 3월 20 일인가요? 고때 잡혀져 있는데 그때쯤이면 충분히 전력 문제가 나올 수 있겠고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전력 어떻게 할 건지 얘기 나올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 전력을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의 공격적인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트럼프 시대가 개막이 되고 본격적으로 미국의 투자가 진행이 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3월 달서부터는 전고점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슈퍼 사이클이 온다면 3월 달이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굉장히 저렴한 시기다라고 반대로 이제 역으로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실제로 지금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쪽의 건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미국 쪽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데이터 센터.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손정희 회장이 미국 데이터 센터 등에 1,000억 달러 투자. 지금 미국 쪽에서 트럼프한테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던 분야가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자, 근데 데이터 센터를 진짜로 뭐 기부하듯이 투자를 하는 게 절대 아니죠. 이 친구들도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아랍에미레이트 뭐죠? 반도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이 동맹국을 제외하고는 이 반도체 제공을 안 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럼 일본은 동맹국 아니야? 사실 일본은 동맹국이긴 합니다만 결국 엔비디아로부터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받아 써 이 반도체를 받아 쓰는 게 훨씬 더 저렴하겠죠. 결국은 엔비디아도 "해외 거점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를 미국에다 만드는 게 반도체를 해외로 유출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유출시키지 않는 그 선에서 반도체를 이 GPU를 공급받아서 본인들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미국을 거점으로 해서 미국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게 특히나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예시로 반도체를 지금 해외 기업들이 공략을 하듯 우리나라는 철강 회사를 지금 먼저 선점에 들어갔죠. 철강 회사를 만들어야 미국에 있는 공장 그리고 미국에 있는 자동차를 직접 팔 수가 있으니까. 마찬가지죠.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미국에 있는 반도체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로 미국에 있는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거점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하나 둘씩 전 세계에 있는 빅테크들, 일본,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미국에다가 거점을 깔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미국 전력이 모자라겠습니까? 안 모자라겠습니까? 모자라죠. 자, 석유화학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양의 전기가 절대 아니에요. 왜? 분명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상 기후는 심화되고 있으니까. 물론 트럼프가 그런 걸 신경을 안 쓴다고 했습니다만 100%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어요. 자,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SMR로 갈 것이냐, 전기를 생산하는 SMR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전기를 효과적으로 저항을 0 으로 만들어 버리는 초전도 방식의 양자를 활용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가 활성화가 되고 전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면서 전기값이 폭등하는 시기가 양자 역학이 양자 컴퓨터가 빛을 발하는 가장 커다란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의 투자는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얘기는 양자 관련된 이야기니까 데이터 센터 이후에 넘어올 양자, 데이터 센터 투자가 좀 늦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양자를 미리 가서 선점할 수도 있는 거겠죠. 아이온큐가요 300% 상승하는 그 기간 동안에 갑자기 아이온큐가 상장하자마자 300% 상승한 거 절대 아니죠. 자, 이 차트 앞쪽에 보이는 우리는 이 300% 상승만 보고 있는 건데요. 그 앞에 등락폭이 크지 않았던 조정받는 그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그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결국은 양자의 차례가 와야 이런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주가가 아래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시기가 저는
전력 수요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당장 들어오기 어려운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1월 20일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어쨌든 간에 예상이지 100% 이렇게 하겠다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1월 23일, 24일에 일본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월 28일, 29일에 미국 금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미국이 금리를 낮출 수가 없어요. 금리 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금리를 낮춰버리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으로 우리 8 월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 있죠. 그때처럼 오히려 폭락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1월 23 일을 먼저 봐야 됩니다. 1월 24일 먼저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동결로 간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금리 인하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1월 24일 이후에 우리가 물량을 잡아갈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 때까지, 동결할 때까지 오히려 하락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 금리에 관련된 요소들만 해결이 되고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잡아가고 3월 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클이 온다면 다시 한번 이 양자의 슈퍼 사이클 3월 달에 좀 오지 않을까 싶네요. 일정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고려해야 될 요소들도 그렇고요. 역시나 대장주는 아이온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이온큐 시가총액 3분의 1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조롱거리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국장, 국장을 떠나라, 굉장히 투기성 짙은 시장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로 좀 전락을 해 버렸는데, 장소에 관계없이 한국인이 있는 그곳이 국장이다. 아이온큐는 국장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롱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가장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한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엔비디아고요. 자,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미국 주식은 뭔지 아십니까? 테슬라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투자 수익을 많이 올린 그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해서 어떤 기업이 올라갈지 유튜브 공부하는 거 너무 좋아요. 전 세계 어느 사람들이 이 주식, 투자, 우리나라가 괜히 투자의 민족이겠습니까? 투자 관련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은요, 개인이 주식 투자를 못 합니다. 항상 은행을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어떻죠? 지금 미성년자들도 주식 계좌 만들어 줘 가지고 스스로 주식하는 연습도 하게 해 줍니다. 우리나라 사람 정말 똑똑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찍은 기업이다라고 해서 아이온큐가 뭐 국장이다, 투기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오히려 똑똑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찍은 아이온큐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긍정적인 요소고 에너제틱한 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온큐 남은 일정에 있어서 뭐 이런 조롱 섞인 그 목소리들에 대해서 좀 한켠으로는 좀 창피해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좀 프라이드를 가져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엔비디아, 테슬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떵떵거리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착한 투자자들이고 뭐 올해 양자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나쁜 투자자들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사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양자 그리고 이 아이온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지식과 어느 정도의 비전을 알고 있어야 '그래 니들은 지져라. 나는 투자할게.' 이런 생각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남의 말 듣고 투자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귀가 얇잖아요. '아 이 뭐야 얘 가짜였네. 아 얘 헛소리 했었네. 아 그냥 말 듣지 말걸.' 이렇게 돼 버린다니까요. 내가 이 기업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박프로와 함께 앞으로 그리고 영상에서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요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으로 마무리할 테니까요. 좀 파도가 하나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쓸려 나갈 사람들은 쓸려 나갔고 이 상황에 여러분들이 남아 계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파도를 탈 것인가 아니면 파도에 휩쓸려 나갈 것인가 결정이 되는 좀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2월 그리고 3월 그리고 2025년 양자 박프로와 함께 쭉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자세한 브리핑은 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 미국 주식 공부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미국 주식에 사실 관심은 있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 접근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세금 문제도 있을 거고 ETF를 사야 되는지, 어떤 계좌를 활용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좀 고민하다가
늦춰지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식 공부방 또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하고는 싶었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계좌 개설 어떻게 하는지, 이 세금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증권사를 활용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분들 어떤 상품을 사야 되는지, ETF를 사야 되나 종목을 사야 되나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한 번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주식 공부방 이 방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식 공부방 입장 방법은 1668-5284번 제가 수신 전용 번호로 이렇게 하나 개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1668-5284번 제가 수신만 가능한 번호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 활용 용도 빼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1668-5284번으로 공부방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이라면 모두 다 무료로 공부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뭐 하는 분이냐 자기소개를 좀 굉장히 늦게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면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없이 그냥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요, 저도 제 증을 걸고 문제가 생기면 제 증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1,482분과 함께하는 요 박준영 자문역이라고 돼 있죠. 자산 운용사로서 자문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많이들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 많이들 좀 물어보실 수 있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에서 뭘 하느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당연하게도 뭐 일론 머스크 관련된 요 내용들도 공부방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요런 이야기들, 뭐 미고비 얘기도 있고 배터리 관련된 얘기들도 있고, 단순하게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얘기가 나오는 중에 350%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들어오셔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아이온큐 양자 컴퓨팅 굉장히 또 떠올랐을 때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드렸었는데, 요 아이온큐도 여러분들 또 양자 컴퓨팅 또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3배 가까운 상승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주식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주제, 그리고 나오고 있는 논쟁거리, 호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정직하게 좀 반영이 되는, 또 주가에 반영이 되는 또 시장이 미국 주식이다 보니까 여러분 요거 참여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러면 지금 고가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테슬라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되게 부담스러워요. 많이 올라봐야 $1,000 가봐야 뭐 2배 아닌가요? 1년 동안 2배? 이럴 바엔 그냥 국장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되는가,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좀 보고서로서 좀 살만한 종목들,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들 분석 보고서들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또 시황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좀 미국 시장이 돌아갔는지, 지금 뭐 미국 경제 지표가 어떤지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일이 찾아보면 귀찮잖아요. 요거 여러분들 주식 공부방에서 우리 구독자라면 모두 다 드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시겠는 분, 미국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모두 다 참여 1668-5284번으로 공부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요, 항상 고점이다라는 소리를 10년 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이 고점인 것 같죠? 내년이 고점, 내년 되면 또 작년에 살 걸, 내후년 되면 작년에 살 걸. 사실 미국 주식은 시작을 할 거라면 가장 빠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물려도 나스닥에 물리라는 얘기가 있죠. 결국은 전 세계에 돈이 몰리는 시장이 미국 시장 나스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는데 하는 법을 몰라서 하는 시대는 사실 이미 지나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를 만나셨으니까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 들어오셔서 도움을 많이들 받으시고 앞으로 어떤 기업을 좀 사야 되는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좀 미국 시장을 또 배워가는데도 실제로 요렇게 관심만 있는 게 아니라 '아 테슬라가 올랐는데 국내 시장에 테슬라 관련주가 뭐가 있어?' 이게 아니라 테슬라에 직접 투자하는 또 새로운 또 주식 투자의 이면 '아 국내장에서 너무 많이 되어서 나 주식을 못 하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미국 주식을 시작을 하면서 '매일매일 좀 수익이 쌓여가는 느낌에 좀 다시 한번 좀 주식의 재미를 느꼈어요.' 요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주식을 한 번씩은 안 해 보신 분들은 뭐 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거나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거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랑 선택지가 아예 없는 거. 내가 미국 주식을 할 줄 몰라서 한국 주식을 하는 것만큼 사실 가장 손해 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반드시 제가 준비해 놓은 공부방 반드시 꼭 한 번씩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또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또 물심양면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8-5284번으로 공부방 문자 남겨주십시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 더 좋은 내용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